잃어버린 산자크. 교도소 군종 신부는 마지막으로 사형수에게 그가 베풀 수 있는 위로를 건네기 위해 감방으로 들어섰다. 내가 갈구하는 유일한 위로는, 사형수가 말했다, 적어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누군가에게 내 사연을 온전하게 털어놓는 것뿐이라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되네. 군종 신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사형수는 밀려오는 몸서리를 억누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저지른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실상 나는 내 교육과 성격에 있어서 전문화가 부족하여 희생양이 되었다네. 전문화의 부족이라니? 군종 신부가 되물었다. 그렇다네. 만약 내가 영국에서 헤브리디스 제도 외곽의 동물상에 해박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로 알려졌거나 혹은 카몽이스의 시를 원어로 암송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내 정체성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였던 그 위기의 순간에 나 자신을 증명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걸세. 하지만 내 교육 수준은 그저 적당히 괜찮은 편에 불과했고 내 기질은 대개 전문화를 기피하는 일반적인 부류였지. 정원 각국이나 역사, 옛 거장들의 그림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조금씩은 알지만 스텔라 반 더 루펜이 국화 이름인지 미국 독립전쟁의 여주인공인지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롬니의 그림 제목인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네. 군종 신부는 좌석에서 조금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막상 대안들이 제시되고 나니 그 모든 가능성이 끔찍할 정도로 그럴싸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동네 의사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거나 혹은 그렇다고 착각했다네. 사형수가 말을 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말할 수 없네. 그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고는 기억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그녀는 명백히 평범한 여자였던 게 분명하지만 내 생각엔 그 의사도 한때 그녀와 사랑에 빠졌을 테고 남이 한 일이라면 나라고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싶었나 보지. 그녀는 내가 바치는 정성을 반가워하는 듯 했고 그런 점에서는 그녀가 나를 부추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내가 이웃 간의 사소한 관심 이상을 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던 것 같네. 죽음과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공정해지고 싶어지는 법이니까. 군종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어쨌든 어느 날 저녁 의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내가 열정이라고 믿었던 마음을 고백하자 그녀는 진심으로 경악했다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애원했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 비록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말이네. 소설이나 연극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닌가. 여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오해하면 을의 인도 전선으로 떠나 무언가를 하곤 하니까. 의사네 집 진입로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올 때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생각은 없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타임스 지도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막연한 기분은 들었다네. 그러다 어둡고 외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시체 한 구와 맞닥뜨린 걸세. 이야기에 대한 군종 신부의 관심이 눈에 띄게 고조되었다.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그 시체는 구세군 대위의 것이었네. 어떤 끔찍한 사고가 그를 덮친 모양인지 머리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지고 지시개져 있었지. 아마도 자동차 사고사일 것이라 생각하던 차에 문득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다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네. 이것이야말로 내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의사 아내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기막힌 기회라는 생각이었지. 멀리 떨어진 이국 땅으로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를 떠날 필요도 없이 목격자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신원 미상의 희생자와 옷 및 신원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상당히 애를 먹은 끝에 나는 시체의 옷을 벗기고 내 옷을 새로 입혔다네. 불확실한 조명 아래에서 죽은 구세군 대위의 시중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대단한 노고를 이해할 걸세. 아마도 의사의 아내가 남편의 집을 떠나 내가 비용을 대는 거처로 옮겨오도록 설득할 생각이었는지 내 주머니에는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많은 양의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지. 그러므로 내가 이름 없는 구세군 대원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그런 미천한 역할을 상당 기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했던 셈이네. 나는 이웃시장 마을로 걸어갔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몇 실링을 내고 저렴한 커피하우스에서 저녁 식사와 하룻밤 숙소를 구했네. 다음날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저 작은 마을로 목적지 없는 방랑의 길을 시작했지. 나는 내 갑작스러운 충동의 결과에 이미 어느 정도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는 그 환멸이 훨씬 더 심해졌다네. 어느 지역 신문 가판대의 보도용 벽보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살해당한 나 자신의 살인 사건 기사 공고를 읽은 걸세. 처음에는 묘한 조롱 섞인 재미를 느끼며 비극의 상세한 전말을 읽기 위해 신문을 한 부 샀는데 그 범행 현장 근처 도로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목격된 과거가 불분명한 어느 떠돌이 구세군 대원의 소치로 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지. 상황이 난처하게 돌아갈 조짐이었으니까. 내가 자동차 사고로 오인했던 것은 명백히 잔혹한 폭행살인 사건이었고 진짜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가 몹시 어려울 터였네. 물론 내 본래의 정체성을 입증할 수는 있었지만 의사의 아내를 불미스럽게 끌어들이지 않고서 내가 왜 살해당한 사람과 옷을 바꿔 입었는지 합당한 이유를 댈 방법이 있겠나? 두뇌가 이 문제로 열이 나듯 격렬하게 회전하는 동안 내 잠재의식은 제2의 본능을 따르고 있었네. 범행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 빌어먹을 제복을 어떻게든 처분하는 것 말일세. 하지만 거기서 난관에 봉착했지. 두세 군데의 외딴 옷가게를 찾아갔지만 내가 들어서기만 하면 주인들은 예외 없이 적대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옷 갈아입히기를 회피하더군. 내가 생각 없이 껴입은 이 제복은 마치 그 생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군. 그 치명적인 셔츠처럼 도저히 벗어던지기가 어려웠다네. 그래, 그렇겠지. 군종 신부가 황급히 말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게나. 어쩐지 이 의심스러운 옷을 벗기 전까지는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의혹이 뒤따르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나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네.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빤히 쳐다보고 옆구리를 찌르고 소근거리고 심지어 저놈이야라고 크게 떠들어댔으며 내가 들어간 가장 초라하고 한적한 식당조차 이내 나를 은밀하게 감시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네. 극성스러운 대중의 가차없는 시선 속에서 비밀 쇼핑을 하려 애쓰는 왕실 인사들의 심정이 이해되기 시작하더군. 공공연한 적대감보다 내 신경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이 말 없는 감시 속에서도 내 자유를 간섭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 외진 고속도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침 근처에서 중대한 사냥개 경진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훈련된 사냥개 18쌍가량이 가상의 살인범 족적, 바로 내 족적에 투입되었던 걸세. 런던의 가장 공익적인 일간지 중 한 곳에서 나를 가장 먼저 추적해내는 사냥개쌍의 주인에게 막대한 상금을 걸었고 각 경쟁견들의 승률에 대한 도박이 온 나라에 만연했다네. 개들은 약 13개 주에 걸쳐 광범위하게 돌아다녔고 내 움직임은 이미 경찰과 대중 모두에게 완벽하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스포츠 정신이 개입하여 내가 조기에 체포되는 것을 막아선 셈이지. 어떤 의욕 넘치는 지역 순경이 장기화된 나의 사법 도피 행각을 끝내려 할 때마다 여론의 지배적인 정선한 개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네. 우승을 차지한 사냥개쌍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잡힌 것은 그리 극적인 사건도 아니었네. 사실 내가 개들에게 말을 걸고 쓰다듬어 주지 않았더라면 녀석들은 나한테 관심도 주지 않았을 걸세. 하지만 그 사건은 엄청난 파벌적 흥분을 자아냈지. 결승선에서 두 번째로 가까웠던 사냥개쌍의 주인이 미국인이었는데 그는 우승한 개의 6대조 윗대에 수달 사냥개가 섞여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네. 상금은 살인범을 잡은 최초의 블러드하운드 쌍에게 걸린 것이니 64분의 1만큼 수달 사냥개의 피가 섞인 개는 엄밀히 말의 블러드하운드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지.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서양 양안 전체에 엄청난 양의 독설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네. 그 논쟁에 대한 나의 기여라고는 진짜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분쟁이 초점에서 벗어난 헛소리라는 점을 지적한 것뿐이었네. 하지만 나는 곧 이 문제에 있어서 대중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단일인치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나는 내 정체성을 증명하고 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을 불쾌한 필수 과정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일에서 가장 불쾌한 부분은 그 증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임을 금방 알게 되었네.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이 내 평온했던 옛 얼굴에 새겨놓은 초췌하고 쫓기는 듯한 표정을 거울로 보았을 때,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변해버린 내 모습을 알아보기를 거부하고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나라는 그들의 완고하면서도 널리 퍼진 믿음을 고수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네. 설상가상으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살해당한 남자의 이모라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명백히 지능이 낮아 보이는 이 끔찍한 여편네가 나를 자기 조카라고 확인해 주었네. 그러고는 관공서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그리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엉덩이를 때려주려 했던 자신의 기특하지만 헛수고였던 노력을 생생하게 늘어놓았지 뭔가. 심지어 내 지문을 검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던 걸로 아네. 하지만 군종 신부가 말했다. 확실히 자네의 교육적 성취가 있을 것 아닌가. 바로 그게 결정적인 결함이었네. 사형수가 말했다. 거기서 내 전문화의 부족이 나에게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지. 내가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비참하게 차용한 그 죽은 구세군 대원은 싸구려 현대 교육의 거칠애를 지니고 있었네. 내 학식이 그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어야 했지만, 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테스트마다 비참하게 대답을 망쳐버렸네. 내가 알던 그 알량한 프랑스어마저 나를 배신했지. 정원사의 구스베리에 관한 간단한 문장조차 그 언어로 옮기지 못했네. 구스베리가 프랑스어로 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군종 신부는 다시 한번 좌석에서 불편하게 몸을 틀었다. 그리고 사형수가 말을 재개했다. 마지막 파멸이 찾아왔네. 우리 마을에는 소박하고 작은 토론 클럽이 있었는데, 내가 의사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점수를 따기 위해 발칸반도 위기에 대해 대략적인 강연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났네. 나는 한두 권의 표준 저작들과 특정 전기 간행물의 과거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지. 검찰 측은 내가 주장하는 그리고 실제로 나 자신인 그 인물이 지역에서 발칸반도 정세에 관한 일종의 야매 권위자 행세를 했다는 정황을 면밀히 기록해 두었더군. 그리하여 온갖 엉뚱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던 와중에 신문관은 악마 같은 돌발성으로 내게 노비바자르의 위치를 법정에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네. 나는 그 질문이 결정 타임을 느꼈지. 무언가가 내게 대답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니면 베이커가라고 속삭였네. 나는 주저했고 팽팽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선의 바다를 무력하게 둘러보았으며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베이커가를 선택했다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지. 검찰 측은 근동 정세에 조금이라도 정통한 인물이라면 노비바자르를 지도의 제자리에서 그토록 무모하게 이탈시킬 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네. 그것은 구세군 대위라면 충분히 함직한 대답이었고, 내가 바로 그 대답을 해버린 걸세. 구세군 대원을 범행과 연결짓는 정황 증거는 압도적으로 확실했고, 나는 구세군 대원과 나 자신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결부시켜버렸네. 그리하여 이제 10분 뒤면 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나 자신의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로,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무죄일 수밖에 없는 그 살인죄의 대가로 목이 매달려 죽을 때까지 처형당하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이라네. 그로부터 약 15분 후 군종 신부가 자신의 관사로 돌아왔을 때 교도소 탑 위에는 검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다이닝룸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으나 그는 먼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타임스 지도첩을 집어들고 발칸반도의 지도를 확인했다. 저런 일이라면 그는 지도첩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중얼거렸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